30이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쉴 수는 없고요.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이라. 자, 보험에 이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고객님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척추 쪽이 좀 안 좋으신가 봅니다. 자, 보면요. 예, 19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고 7건을 정상 계약으로 유지를 하고 계신데 상당히 보험료가 지금 이렇게 납입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최근에 리모델링 된 건 아니고 그래도 꽤 예전 보험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해 사망은 3억 200만 원, 질병 사망이 100만 원이니까 종신보험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 요장이 없고 상해 요장이 없고,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없는 거는 실제 이분이 가입이 안 돼. 다 거절체야. 거절체여가지고 가입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니즈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상해 사망에서 우리가 볼 때 보통 이제 관점을 이렇게 참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고객님 요즘에 뭐 힘드셔가지고 정신 약 받아 오시냐, 우울증 같은 거 약 받아 오시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보상의 핵심은요, 심실상실을 보기 때문이에요. 심실상실로 인한 사망은 상해 사망으로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있고요. 실종에 대해서 상해 사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라도 한번 상담을 더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가입자 스스로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이거 보면은 유사함을 4,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한 거는요, 2019년부터는 리모델링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착한 보험을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유사함을 크게 넣을 수 있었던 시기는요, 최고 정점이 2022년 10월 정도가 피크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2023년 이거는 이제 내구자가 안 됐던 게 이제 이때고, 2022년 10월 이후에는 굉장히 유사함을 크게 만들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까지가 굉장히 피크였어요. 자, 실비가 5천에 30만 원짜리 가지고 계시고요. 자, 운전하나요? 예, 운전합니다. 예, 자, 볼게요. 자, 1번 타자 KB손해보험의 3만 1,000원짜리 건강보험입니다. 자, 벌써 지금 3년 지났죠. 그러면 상법상 제척기간도 지난 겁니다. 상법상. 그러면 이제 고지 의무 같은 거 있었어도 상관없어요. 자, 질병 수입이 30만 원 좋습니다. 이때는 이게 최고 한도였어요. 더 크게 못했어요. 자, 112대를 그룹을 몇 개로 나눴냐면은 5개로 나눴죠. 그리고 이때는 21대를 팔았던 겁니다. 21대는 16대 플러스 5대예요, 5대. 그러니까 16대가 되면서 확률적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분류를 또 해놨어. 치액 포함해서. 치액이 보통 실비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1대가, 자, 아무튼, 요렇게만 볼 때는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니까 가장 낮은 생활질환부터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비가 지금 느낌으로만 보면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21대 중에 그룹이 지금 2개죠. 그러니까 요 밑에 게 16대고 나머지가 5대예요. 그러면 밑에 게 200이라는 얘기입니다. 200. 그러면 이 16대 200도 또 나뉘어요. 또 나뉩니다, 이게. 또 나뉘어. 이게 그냥 순수하게 16대가 다 200이 아닐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보험사가 요즘에도 보통 뭐 DB손해보험에서 뭐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 뭐 체해충격파를 제외하니 제외 안 하니, 뭐 질수도 뭐 백내장, 대장증종 제외하니 제외 안 하니, 이런 걸 가지고 막 구분하잖아요. 이때도 이랬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수술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뭐 척추 쪽, 허리 쪽 말씀하셨잖아요. 척추 쪽, 허리 쪽 만약에 병원에 수술하시면은 이게 거의 질병 코드가 상해로 나오지 않고 퇴행성 질병 코드로 나오면은 질병 수술비와 그 다음에 엔대 중에 아마 이거 질병 코드 잘 따져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됐든 이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21대를 1, 2, 3, 4로 나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1대를 4개로 나눴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21대를 4그룹으로 나눴으니까 21대 중에 제일 잘 걸릴 만한 거는 3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21대 중에 특정 3대 다빈도는 150만 원 주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보기에는 자 이거 증권이 있네요. 증권을 봅시다. 밑에 증권을 봅시다. 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자 여기 보면은 같은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 분류 코드 세 자리가 같냐 다르냐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보통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체 부위가 같은 부위냐 다른 부위냐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를 2번 해더라도 한 번만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질병 분류 코드가 3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질병 분류 코드 3자리를 가지고 이 질병을 2번 수술했더라도 질병이 한 가지면 한 번 주고, 3번 수술했더라도 질병이 한 가지면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수술 방법이 다른 거니까 2종류 이상의 수술을 해도 한 번만 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질병이어야 돼. 다른 질병의 다른 신체 부위. 예? 다른 질병, 다른 신체 부위면은 이거를 따로따로 받아요. 자, 112대 중에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예,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요. 자, 두 번째 그룹은 500만 원 들어가는데, 녹내장 들어가고, 갑상선이 안 들어가네요. 갑상선은 안 들어가네요. 자, 세 번째 그룹으로 갑상선이 빠졌네요. 세 번째 그룹으로 갑상선이 빠져요. 150만 원 들어가고, 예, 이런 거 좀 대부분 많이 하시죠. 자, 네 번째 그룹에 100만 원이 보통 생활질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100만 원이. 그러면은, 자, 보통 이제 관절염 들어가고요. 관절염. 세 번째 그룹에 관절염 들어가고요. 척추변형. 별로 그렇게 많이 여성분들은 요게 이제 N코드라서 그런데 남성분들은 그렇게 수술할 만한 게 많이 안 돼요. 세 번째 그룹은. 자, 네 번째 그룹은 백내장 들어가는 30으로 빠졌고요. 치액 이게 21대 중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네 번째 그룹인 거예요.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8대 질병에 500만 원이고 5대 질병에 200만 원이고, 뭐, 다빈도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많이 빠졌네요. 자, 이게 이제, 요 특정 사대거든요. 요 특정 사대가, 사실은 이제 16대랑 다른 18대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14대, 18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4대에는 관절염 저기 14대에는 관절염 생식기가 없어. 16대는 있지만. 근데 18대는 종류는 늘어났지만 18대도 관절염 생식기가 없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14대가 있고
18대가 있고 16대가 있는데 16대가 왜 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16대에는 관절염하고 생식기가 있어요. 근데 14대보다 18대는 4개가 더 늘어났지만 관절염하고 생식기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관절염하고 백내장하고 생식기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분은 남자분이니까. 그럼 치액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이 되는 거죠. 치액 40만 원. 그리고 치액은 또 질수에서도 또 면책을 하기도 해요. 이 질병수술비에서도 항문질환 면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갑상선이 지금 이렇게 또 별도로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다 합산이 됩니다. 여기 갑상선 200만 원하고 위에 갑상선 150만 원하고 이게 지금 다 합산이 돼요. 근데 이분은 척추가 안 좋은데 척추가 엔대에서 들어가질 않네요. 척추가 엔대에서 들어가질 않네요. 자, 어차피 이거는 처음에 보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보험을 잘 알고 계시냐, 이런 걸 소통하는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은 분의 보장 분석을 또 방송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이렇게, 속도가 느리고, 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는 속도가 좀 답답하죠? 느리죠? 재미없죠? 자, 일단 수술비 112대랑 질병 수술비랑 3만 1,000원에 하셨고 해지권 지적 기간이 지났고 요거 일단 보셨습니다. 이 수술비를 가지고 도움이 좀 되셔야 될 텐데요. 자, 두 번째 45,190원에 1호종을 넣어 놓으셨어요. 자, 시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1호종을 넣어 놓으셨는데 이 1,000만 원은 5종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허혈성 1,000, 뇌혈관 1,000. 이거는 연계를 잡은 거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비가 1종 20, 2종 50, 3종 100만 원. 그럼 보통 이제 척추 시술이나 수술을 하면 보통 1, 2종에 들어가요, 보통. 뭐 방법에 따라 3종의 가능성도 있는데 보통 1, 2, 3종 중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건강명의 MG입니다. 41,000원에 3대 질병 진단비를 하셨는데, 자, 보면은 뇌졸중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남자들은 뇌졸중이 비싸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에 대한 한도를 보통 1,000만 원 정도 넣어주면은 더 크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훨씬 더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품 자체를 판매를 하지 않거나 너무 작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상 고객님이 선택을 했어요. 뇌졸중을 3,000을 할까, 뇌혈관을 1,000을 할까. 보험료는 비슷한데 뇌혈관을 1,000을 하기에는 너무 이게 좀 보장이 작으니까 선택적으로 뇌졸중을 아예 크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갔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납입 면제가 기본적으로 상품의 구조에 들어가서요. 납입 면제가 만약에 암이 걸리면 납입 면제냐, 아니면 50% 이상 후유장 납입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험의 장점이죠. 납입이 면제가 되면서 보장은 그대로 받으니까. 자, 네 번째 하이카 12,000원에 자, 비용 담보인데 이거는 100% 이거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자, 일단은 뭐가 바뀌었냐면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한도가 지금은 2억이 보통 2억이에요, 보통.
그러면 얘는 사망 시에 2억이잖아. 그럼 부상 시에는 이게 부상급수가 6급부터 해가지고요. 6급 이상이 있고 6급 이하가 있는데 그러니까 6주 부상이 6주 이상이 있고 6주 이하가 있는데 6주, 10주, 20주, 25주 이런 식으로 1상급 중상위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가입 금액에 따라 이게 차등돼요. 합의금이. 그리고 6주 미만도 지금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탁에 대해서 이제 형사합의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0% 그냥 바꿔줘야 돼요. 운전자 보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장 분석을 해주지 않고 고객님한테 운전자 보험 해지하고 다시 하세요. 그러면 오해를 사잖아요. 자 보면은 자 근데 이거를 해지하라는 말은 아니어야 되는 게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조건보단 불리해진 자부상이에요. 지금 조건은 더 불리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게 불리해졌냐면은 단독 사고 때문에 불리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가 더 까다롭습니다. 뭐 지급결의서를 보내달라. 그 다음에 차대차 사고는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독 사고로 보험 처리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보장받기가 좀 까다로워진 건데 이때는 그런 제약은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상이 이때 이 당시에 하신 것들은 청구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족 동승을 해놓으셨는데 가족 동승은 이때 건 아마 7인이 들어갈 건데요. 가족이 같이 타고 계신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게 14급에 5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증권이 있으니까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1억인데 이거는 사망 시에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인 건데 만약에 이제 부상을 당하시게 되면요. 상대방이에요. 그러면은 6주 이상은 1억을 가입했으니까 2천만 원에 형사합의할 수가 있어요. 6주 이상은 2천만 원에 가입 금액이 커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주 이상은 7천만 원에 형사합의할 수 있어요. 1천만 원. 그 다음에 20주 이상은 1억 원으로 형사합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형사합의를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원치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 합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다가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공탁을 걸어서 저 이렇게 선처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2022년 10월 이후에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이때 거는 공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도도 지금은 2억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줘야 됩니다. 자, 자부상이 자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14급에 이게 이제 30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부상은 자동차 사고의 진, 단, 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3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뭐 240만 원이든 뭐 1,500만 원이든 내가 부상 당한 정도에 따라 사고시마다 받아요. 근데 이게 왜 보험이냐면 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 사고,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사고 100% 내가 뭐 실수해서 100% 사고가 나도 내가 다친 부상급수에 따라 돈을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험은 할증이 안 됩니다. 너 보험금 청구 몇 번 했어? 저 10번 했어요. 할증이 없어. 보험료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동차 보험은요, 내가 보험을 만약에 혜택을 받으면 할증이 돼요. 내과실이 그러니까 과실을 따져요. 그러니까 배상이잖아, 배상. 배상은요, 무조건 나의 본인 과실을 따집니다. 그래서 과실은 빼고 주거든요. 근데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을 안 따지고 보험료 할증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어리면 나중에 무조건 운전하잖아. 그러면 자녀는 뇌혈관을 1,000만 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녀 보험 넣을 때 여러분 뇌혈관 1,000만 원, 뇌혈관 2,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이런 거 설계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이제 어차피 몇 년 있으면 운전하잖아.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보장을 집중해서 넣어주면 이거 나중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필수로 아직 학생이더라도 자부상 넣어주셔야 돼요. 자부상. 저는 예전에 지금 자부상 누적을 잡잖아. 저 자부상 진짜 엄청 넣어줬어요. 진짜 자부상.
이거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자보 처리해요, 안 해요? 자동차 보험 처리해요, 안 해요? 아파도 안 해. 왜냐하면 나 자보 처리하면 보험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한테 피해 본다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하면 자보 처리 안 한다고요. 근데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할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굉장히 여러분들 위력을 발휘합니다. 나중에 진짜 이걸 더 설명을 더 잘 드리고 싶은데 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 사고와 관련된 티각들이 있어요. 이런 걸 집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도 물리치료 받는 거 그거 꼭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 위해서. 자, 가족 동승자 부상 50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가입 금액이 여러분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러니까 14급일 때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몇 명이 받냐면 설명이 써 있지가 않은데 보통은 7명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 아내, 아이, 그러니까 아들, 딸 이렇게 타고 가다가 쿵 한 거야. 그 4명 다 병원 갔어. 보험 처리하겠죠. 병원 갔어. 그러면 이거 여러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가족 동승해서. 근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는 2022년 4월에 대박이 난 거고 한도가 커져가지고 이때는 한도가 작죠. 자, 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까? 얘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교사처만 에이스 손해보험 같은 데다가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00원짜리 추가했는데 이게 이제 비용 담보 때문에 그래요. 왜 선지급에도 문제가 있어요. 선지급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 거야. 발생을 했어.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해가지고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찝찝해. 이때 불송치, 불기소, 그리고 일반 사고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상품이에요. 그리고 형사합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상 급수가 낮아도 14급이어도 형사합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상급수가 낮고 일반 교통사고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미리 선지급해 주겠다라는 게 지금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이때 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설계가 잘못 설계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최고의 설계를 해준 건데 이때는 안 됐던 거예요. 제도적으로. 자, 실비는 전환을 했고요. 자, 흥국생명에다가 3만원짜리 암을 2천만원씩 넣어줬기 때문에 암을 찢었죠. MG에 1,000만원, 1,000만원. 흥국에 2천만원, 2천만원. 그럼 합산해가지고, 3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분은 담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반암 3천, 유사암 3천, 뇌졸중 3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대 질병은. 그 다음에 수술비는 KB에다가 넣어주고. 그러니까 보험이 실제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평균적이다. 평균적이다. 이렇게 보는. 자, 수호천사 3만 원에다가 암을 또 넣었어요. 잠깐만 하고 보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일반암은 5,500, 소액암은 4,000, 거의 5,000, 거의 5,000이야 거의 사실상. 잠깐만 4,400. 4,400.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은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야, 내가 혼합 설계해가지고 보험을 이렇게 회사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찢어가지고 보험을 이렇게 3년 넘게 유지를 했는데 내가 이거 허리 아픈데 보장 받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보험료 전체 비중에 지금 3대 질병으로 차지하는 게 거의 여러분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거의 3대 질병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남들보다 3대
자, 남들보다 3대 질병에 차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동양하고 흥국하고 MG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장의 어떤 구성을 보면은 수술비가 좀 빈약하거나 뭐 간호간병이나 입원 일당이 좀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멍인데, 이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청구를 했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으면 화나시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장의 형태를 거의 3대 질병에 집중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보험료를 다 차지한 거거든요. 수술비는 그렇게 보험료 차지가 많지 않잖아요. 메리츠하고 KB에 넣는데, 메리츠 KB를 합치면은 메리츠 KB가 거의 한 뭐 그래도 수술비가 한 6만 원 돈 될 건데, 별로 그렇게 작은 수술은 보장이 크지 않죠. 큰 수술은 몰라. 왜냐면 KB도 N대가 들어가 있고 메리츠의 1호종 중에서도 5종은 1,000만 원이니까 큰 수술을 하면 보험 그래도 혜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별로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KB 작은 수술 뭐 질수 30에 뭐 N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메리츠 1종 20에 2종 50에, 그러면 요거 받아갖고 그래도 내가 3년치 낸 거보다는 좀 혜택은 받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보장이 작아 이럴 수 있는데 거의 큰 위험, 중요한 위험에 집중한 거라고.